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일부 장애인 시설에서 잇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장애인 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잊혀지기 무섭게 드러나는 장애인 학대 사건. 신체적 폭행과 방임, 금전 갈취까지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에 장애인들은 속수무책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 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재 장애인 학대 방지와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인권센터 전체 상담 8,435건을 분석한 결과 37%인 3,150건이 학대 상담이었습니다. 이 중 지적장애인 학대 접수건은 54%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소는 자기 방어 기제가 약한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상담한 경우는 33%로 제3자인 기관 종사자나 이웃 및 지인 등 타인에 의해 접수된 사례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돼 있고 학대 방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없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학대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장애인 학대 방지 및 지원기관 설치는 물론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 청소년들의 IT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2014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IT를 통해 아태 지역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IT 활용을 돕기 위한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념 부대 행사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에는 국내와 아시아 10개국 장애 청소년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참가해서 기분이 좋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장애 청소년들은 개인전 2종목과 단체전 2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펼칠 예정이며 IT 포럼, 문화체험 교류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아태 지역 최대 규모인 장애인 IT 올림피아드인 이번 대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빈곤 감소 및 인권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육교사들과 함께 보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보육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해답은 보육교사의 질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학계 전문가와 보육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자들은 보육의 대상은 영유아이고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결과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담보하는 만큼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정 한국보육학 회장은 보육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유치원 교사는 학과 중심인데 반해 보육교사는 학과에 제한이 없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점 은행제를 통한 보육 자격 취득은 손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점 은행제의 경우에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4년 과정을 1년 반 정도면은 1년 반에서부터 한 3년 사이에 다 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한꺼번에 배출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보육을 담당하는 관할부처는 복지부이지만 학점은행제의 관할부처는 교육부라며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육의 주무부서가 복지부인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학점을 높이는 그 가운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한편 이날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의 중요성과 일본의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진흥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보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내년 6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3급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3급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응급안전서비스와 주 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경우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평생학습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는데요. 이 마을마다 진행해온 평생학습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광명시 시가 있는 평생학습 마을에서 준비한 시 낭송 시간. 8개월간의 작품을 한 구절씩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휠체어에 기댄 그 사람, 지나온 삶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한쪽에선 주부들이 모여 정성스레 만들어본 수공예품을 자랑하는 데 열중입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각자의 마을에서 진행한 평생학습을 공유하고 소개하는 이야기 소리로 분위기가 들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학습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소통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독특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그러한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행사장 한쪽에서 진행된 또 다른 공감의 현장. 학생과 어른들이 함께 학습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 간의 사고의 차이를 좁히는 세대 간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평생학습을 통해 쌓아온 배움과 경험을 나누며 자신들이 걸어온 평생학습을 돌아보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며졌습니다. 마을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다른데 활동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또 자기를 준비하고 남에게 보이면서 또 자기 스스로가 배우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와 참가자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은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롤모델로 꼽힐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앞으로 마을 간 소통에 중점을 두고 평생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막차 시간을 오전 1시에서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심야 전용 시내버스 8개 노선도 계속 운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보조기구 이용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상담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공학서비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동구와 용산구에 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내의 문화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착한 매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MBC 3주 아톨 주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지역 내 아동센터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신문과 시사연합신문이 장애인신문 서울본사에서 취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언론사는 앞으로 취재 부문 활성화를 위한 상호 교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는 복지TV 부산지사 김명수 지사장을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김 부사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통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촉망받는 물리학도 스티븐 호킹. 신년 파티에서 매력적인 여인 제인 와일드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에 서로에게 빠져들고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두 사람 앞에 사건이 일어나고 마는데, 로맨스의 명가 워킹 타이틀의 신작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과 제인 와일드의 이야기는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 인생과 삶을 담아내며 큰 감동을 전하는데요. 특히 스티븐 역의 에디 레드메인은 루게릭병 연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모어 감독이 한국을 찾습니다. 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는 우리 사회 이슈 현장을 여행하며 일부 대형교회 치부를 담아내는데, 트루마쇼와 MB의 추억 등 내놓은 작품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재환 감독이 2년 만에 도발적인 신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영화는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타락의 늪에 빠진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불합리를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연극 엘렉트라 파티가 12월 21일까지 국립극단 소극장 판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토니 어워즈 작품상을 3회 수상하며 탄탄한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 라카지가 내년 3월 초까지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6년째를 맞이한 김제동의 토크 콘서트 노브레이크가 21일까지 서울 베가마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었어? 안 됐지만 토끼들이 기뻐 춤추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빈곤과 주거환경, 그리고 에너지. 개인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관심 어린 사업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승을 부리는 추위 속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길은 대상 가구별 에너지 복지 정책의 강화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